네, 전국의 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임명진 경실련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혁신위원장 물망이 계속 오르신데, 예, 이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정지성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새누리당 얘기입니다. 그리고 혁신위를 따로 구성하는데 7월 전대 전까지 활동한다. 뭐 한 달 반에서 길어야 2달. 그리고 외부 인사 영입을 한다. 뭐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이름 중에 대표님 이름도 있습니다. 혹시 뭐 제안 받으셨습니까? 제안 받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제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예. 경실련 공동대표를 안 맞는 건데 이런 줄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실련 공동대표 때문에 제안이 오더라도 못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제 참 좀 우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실련 공동대표가 더 높습니까?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더 경실련 공동대표가 뭐 훨씬 높죠. 당연히 경실련 네. 공동대표가 더 그럼요. 예. 시민사회라는 게 더 무겁고 중요한 그럼요. 자리다. 중요한 자리죠. 네. 그렇다고 집권당이 혁신하겠다는데 그거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까? 지금 혁신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집권당이? 아, 그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 네.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그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아니 원유철 어지 못 들어 정진석. 그또 그러네요. 원유철이 훨씬 사람이 그럴듯한데 더 예. 듬직하고. 그렇죠. 원유철 원유철 대표는 왜 못하게 하고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 그 겸임한다고 뭐 난리 간신이다 쳤잖아요. 뭐다 막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난리 치달았어요. 예. 뭐 찾아가기도 하고. 어, 근데 왜 정진석 그 원내대표는 아직 의원도 아닌데 지금 그러네요. 예. 예. 왜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 합니까? 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지금 혁신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 얼마 전에 김문수를 네. 해 보수혁신위원회. 예, 보수혁신위원회 만들어봤잖아요. 네. 뭐 남은 게 있습니까? 그 요란을 떨고 했는데 또 뭐 남의 집 얘기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도 그 김상곤 혁신위원회 엄청난 혁신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다 물거품 되고 말잖아요.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예.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그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있는 당 안에서의 혁신위원회 아무리 논의를 해봐야 그게 무슨 뭐 제대로 당에 반영될지 실현될지도 모르는 네. 혁신위원회를 왜 구성하느냐. 지금 뭐 혁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눈가리김식으로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만들지 정말 새누리당이 혁신하려고는 의지가 있는 거냐. 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두 전문가 패널도 네. 새누리당 혁신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진단하셨어요? 예. 목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 예를 들면 공천 전에 총선 전에 혁신이다 그러면 이게 공천을 제대로 혁신을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총선이 끝난 후에 혁신이라는 거는 총선 민의가 뭐냐 도대체가 예. 새누리당이 참패했는데 이 원인이 뭐냐 이걸 분석을 해서 이걸 잘 그렇죠. 생각을 해서 새누리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2년 남은 임기를 성공하게 하는 거.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이니까. 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하는 거. 이게 혁신의 목표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분명하게 이게. 근데 그런 얘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에 두고 잠재적 대선 후보들의 그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네. 부대표로, 원내부 대표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정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걸 보더라도 저거는 대선용이다.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새누리당은 분명한 혁신의 목표가 없어요. 고작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라는 거는 무슨 뭐 특권 내려놓기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특권 내려놓기 무슨 당 지도부 뭘 어떻게 뭐 바꿔보겠다는 등 무슨 뭐 집단 지도 체제하니까 봉숭아학당이니까 단일 지도 체제로 바꿔보겠다는 예. 전당대회를 어떻게 칠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지금 앉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얼마 전에 새누리당이, 얼마 전에 저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했던 김병준 교수라든지 네. 또 아주 대표적인 진보적인 정치학자 최장직 교수라든지 그분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이렇게 쓴소리도 듣고 그러더라고요. 뭐 듣기만 하면 뭐해요? 실천을 해야 말이지. 아니 뭐 혁신이라 무슨 뭐 김병준 그 정책실장이 했던 얘기를 뭐 몰라서 또 들어요?
이거 듣고서는 무슨 실천 애들 듣고 말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네요. 듣고 말잖아요. 그걸 듣더니 예, 그냥 이렇게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 눈앞에 다가온 이 일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게. 포기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도로 친박 새누리당이 됐거든요. 원내대표 뭐 또 예. 이런 식으로 혁신위원회 뭐 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전당대회 숫자가 많으니까 또 친박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또 네. 실제로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거의 친박이거든요. 한두 사람을 빼놓고는. 예. 예? 그러면은 심판받은 근데, 친박 예. 총선에 의해서 심판받은 친박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박근혜 정부의 2년을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이거는 회의적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하,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본래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더 우애한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 지금 혁신 비대위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예. 나는 이게 박 대통령을 정말 이 사람들이 우애하는 사람들이냐? 난 묻고 싶어요. 네. 정말 박 대통령을 정말로 도우려고 생각하면 가깝게 도우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2년 동안 성공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까?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참 처참해요. 김영삼 대통령 보지 않았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처참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박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철치부심 친박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 분골쇄신 이게 새로 이 새누리당을 새롭게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결의를 가져야 되는 건데 도로 친박 새누리당이 되면 친박 새누리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근데요? 심판받은 정당이라 그 말입니다. 대표님. 네. 친박 이번에 뭐 공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뭐 어쨌든 친박들이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네. 친박 아닌 뭐 이른바 비박한테 뭘 당권을 다시 맡기려고 해도 네. 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 그래도 비박이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예.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고 또 새누리당을 위하려면 당신들이 앞장서서 좀 해라. 우리가 뒷받침을 하겠다. 우리야 무슨 뭐 지금 무슨 뭐 박 대통령 성공이 문제지. 정권 재창출이 문제지. 아니 무슨 뭐 당권이 뭐가 뭐냐. 당신들이 앞장서서 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소수파래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게 새누리당이 그것도 이게 그러네요. 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또 중진회의에 18명 중에 9명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이제 다 갈라진 거예요, 서로. 또 무슨 뭐 당선자 총회 뭐 이런 것들 뭐 의원들 모아볼래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네. 예? 마음이 지금 나눠진 거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런가? 다수라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 그래서요, 네. 저 대표님 아예 그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을 대표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이 사람한테 진짜 이 혁신의 정권을 주고 한번 천막당사 시절로 돌아가 보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죠. 그만한 대표감이 정말 뭐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네. 달 반짜리 뭐 무늬만 혁신하는 혁신위원장은 외부에 어떤 사람이라도 제안해도 야단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당대표 권한을 주고 정권을 주고 한번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여당이니까 대통령 성공시키고 그 연장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한번 쇄신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정말 비상대권을 주고 이러면은 외부의 그렇죠. 인사들도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만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이게 새누리당을 가만히 보면 이게 혁신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네. 이 사람들이 4.13 총선의 의미를 잘 모르는가? 아하. 어? 예. 그럴 리가 없다. 이거 저 당선자들끼리 모이면 다들 붙은 사람들이라 이게 뭐 위기가 별로 뭐 아닙니다. 체감되지 그것도 않는 거 조금 아닌가요? 감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걸 보면 좀 감각이 예. 다른 것 같은데 쉽게 당선된 사람들 있잖아요. 친박으로서. 이 사람들은 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 혼나고 왔거든요. 그거요. 수도권과 예. 이 영남권은 같은 차이가 있는 의원이라도 것 같아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아니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야 뭐 야당이 되든지 말든지 4년 따놓은 당상이다. 아 야당 국회의원 혹시 그런 거 저조차더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음. 어?
아예 아주 이제 우리 10년쯤 했으니까 또 뭐 나눠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넓은 마음을 가졌는가 지금 새누리당 사람들이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예. 도저히 이게 짐작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도대체 누가 혁신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네. 이 제안화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면 네. 참 알겠습니다. 예. 야권 상황도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정책위 의장 변재일 사선 의원 임명이라든지 또는 정책위의 부위원장 정조위원장단 인선이라든지 이거 보면 이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판을 차리는 것 같다. 아까 좀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예. 네. 보통 변재일 정책위원장이 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저기 수권 능력이 있는 거냐, 불안불안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새누리당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이 경제예요.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그런 그 든든한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보이려고 그러는 네. 건데 이제 그런 것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김종인 대표가 결국은 시한부 당대표 아닙니까? 8월 달까지. 8월 말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든 자기의 장기인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뭐 하여간 이런 포석도 나는 있는 거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지금 변재일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이 정책위 팀을 상당히 강팀으로 짜놓으면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대표를 그만두면 지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경제 비상대책기구의 위원장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를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노들의 희망이죠. 예. 그러면 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그 위원회를 맡아서 자기가 임명한 정책위 의장하고 호흡을 맞추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이 경제정책 파트는 자신이 계속 컨트롤할 수 있고 영향력도 그걸 통해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비례대표 그만두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이 행보와 포석이다 이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김종인 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정리를 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아니 당이 정권을 탈환하는데 네. 뭐 이 일주하면 그 다음에는요 비례대표 끝까지 하고 말아요? 사람이 뭐 그런 정도의 마음을 비우면 성자죠. 네.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봅니다. 비상경제기구 이런 거 맡을 것 같지 않다. 아니 그거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나중에 뭐 할 수 없이 맡을 경우가 생길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나는 뭐 당권은 딴 사람 주고 나는 참 경제 이쪽만 해가지고서 뭐 정권자재 창출하는데 공헌을 해야 되겠다. 비례대표 입원도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참 역사에 남을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김종인 대표가 어쨌든 총선에서 123석의 성과를 올리면서 말하자면 그 위력을 이제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기구를 맡든지 또는 정책위를 인선을 잘해서 이걸 가동을 시켜서 정말 투트랙으로 당의 정책위라는 일상적인 어떤 정책기구와 또 비상경제대책기구위원장이라는 또 다른 이 경제기구를 투트랙으로 잘 돌려서 경제정당으로서 이 집권 가능한 대한정당, 경제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을 정말 확 바꾸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당내 어떤 이 주자보다도 그 점에 있어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평가받고 뭐 정말 대선 행보까지도 그 흐름 속에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친노들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게 친노들의 희망사항이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 다른 선택을 할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네, 거죠? 저는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정치인이 정말 있으면 한번 좀 보고 싶죠. 정말. 네. 알겠습니다. 손학규 상임 고문이 어쨌든 조기 등판할 거다. 그건 이제 김종인 대표도 어쨌든 이 대선 주자 풀을 좀 넓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운신에도 좋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여지를 자꾸 좀 넓혀주려고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분석 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저는 막판에는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손학규가 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자기 스스로 발을 묶었어요.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와라 그랬을 때 못 갑니다. 자기는 정계 은퇴를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거든요. 아, 그랬죠. 예. 그랬어요. 이 말들 조심해야 돼요. 문재인 대표는 또 충장로에 가서 또 한마디 해가지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 호남 민심이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이제 얼마가 됐다고 손학규 대표가 나올 수 있겠는가. 또 손학규 대표가 심성이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나라의 부름을 입고 나왔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또 사람도 아니에요. 그 품성 자체가. 그런가요? 예? 자꾸 자기 말을 묶어버리네요. 예. 예. 정계 은퇴하고서도 하나 또 뭐 내가 나라 때문에 나라 일을 보니 안 되겠다, 꼴을 보니 안 되겠다. 그런 만한 그런 뭐가 또 없어요. 손학규. 그래서 히든 카드이기는 한데 네. 예? 마지막 히든 카드이기는 한데 스스로 발을 묶은 걸 어떻게 풀지 쉽지 않다. 네, 상당히 김종인 대표가 열심히 노력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럴 때 한계를 느끼면 아마 뭐 그런 수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문재인 전 대표도 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뭐 정말 암중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그 잠깐 좀 외국에 나갔다 오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최근에 그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 전 대표. 그 호남 자주 가는데 만 가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호남 민심, 호남인들의 생각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뭐 안 찾아왔으니까 삐진다. 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호남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강력한 자부심과 생각은 호남 정신입니다. 호남 정신. 예? 아무리 보더라도 이 문재인 대표에게 아직도 또 더불어민주당에게 아직도 호남 정신이 있질 않다. 아하,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르르 몰려가서 뭐 5.18 뭐 기념식에 참석하고 뭐 당선자 망월동 망월동 묘지에 가서 무슨 분양하고 저는 분양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을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가? 망월동 정신을 배워야지. 가서 무슨 향이나 피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예를 들면 우상호 원내대표도 DJ를 스승으로 모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DJ의 정신, 그가 하셨던 정치 행위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DJ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국회의장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김재순 씨에게 네, 네. 국회의장을 양보를 한 거예요. 어?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분이 국회의장도 일당이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다수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고 법사위원장은 옛날부터 제1야당에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앞뒤가.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외 나가는 거 아니 요새 무슨 뭐 해외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촌이죠. 예. 예? 뭘 나가가지고 괜히 무슨 고생하고 입에 맞지도 않는 빵 먹고 치즈 먹고 그러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예. 뭐 그거 먹고 나오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쇼잉하는 건 하지 마라. 그러면 진정성이 있어야죠. 네. 그것은 호남 방문은 해도 쇼잉처럼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네, 네. 보여라. 호남 분들이 정신을 개성하는 호남 것을. 분들이 더 화가 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뭘로 보고 저러는가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뭐 문심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고 해외 나가는 거 이것도 쇼잉이라면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뭐 사람이 달라져야지 무슨 무슨 빵이나 먹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원구성 말씀하시면서 정말 DJ 정신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라. 네. 먼저 비우고 양보하고 네. 그러면서 큰 정치하는 걸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새 당의 원내대표 원내지도부가 3+3+3 9명이나 만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가운데 자리를 이 3당인 이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양보를 했어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다 당직 그 국회직을 포기하고 국민의당이 주면 되는데 3당에다 주면은 뭐 120, 20, 122, 123 뭐 다 똑같으니까 서로 뭐 못 먹으면 국민의당에다 다 주면 빨리 구성이 될 텐데 그러나 저러나 예. 뭐 지나가는 말이고 원구성이 제대로 원만하게 안 되는 건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국민의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3당인데.
두 당이 매일 싸움해가지고서 원구성을 그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3당을 음. 3당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해결해라. 너희 해결을 해라. 국민당이 역할이 뭡니까? 두 당이 싸움할 때 그거를 중재를 해가지고 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그게 국민의당이 책임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야 3당을 뽑기를 잘했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이 저는 두 당보다도 훨씬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구성에 있어서. 예. 네. 근데 국민의당이 뭐 어쨌든 나눠서 해라 여기까지는 입장이 나왔어요. 좋죠. 예. 그리고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언젠가 우리가 원구성이 안 되면 세입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 언제 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장을 일당이 하는 것이 총선민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눠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하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라는 거는 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이라는 건 의회성이 있을 때 감동이 되는 거다.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니까 국회의장 가는 거다.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제가 아까 역발상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질문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당 아니다. 예? 어떻든 박근혜 정부의 인연이라는 거 소중하다. 그러니까 한번 집권 여당 아니냐. 뭐 한석 차인데 당신들이 맡아서 해라. 이러면은 아마 다 박수 칠 겁니다. 국민들이 감동할 겁니다. 이런 말하자면 정신을 가지고 원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 상임위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정책과 입법을 그럼요. 네. 제대로 하려고 법사위원장을 계속하겠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하면 법사위원장도 뭐 예. 국민의당이 해라. 뭐 이래도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래요. 네. 하여튼 뭔가 좀 발상을 전환하고 좀 반전을 주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예. 감동을 주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이거는 무슨 세세한 무슨 무슨 상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몇 석을 차지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하니 이게 국민들이 짜증스럽고 보기도 민망하고 저거 뭐 저런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러고 앉았는가. 알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저러고 있는가 말이야. 내일 모레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가 먼저 만난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점심이나 축 내고 오면 안 됩니다. 가서. 예를 들면 그거는 박 대통령에게도 난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나봤더니 오히려 안 만나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쭉 이런저런 얘기 설명하시려고 그러시지 말고 오히려 3당 대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어떻게 쓰면 좋으냐. 좀 들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좋은 생각합니다.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네. 그러고 가서 무슨 5.18 무슨 지정곡을 임을 위한 행진고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가서 그거 뭐 해야 될 일일진 모르지만은 좀 예.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네. 예,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